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덥습니다. 되게 더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 더운데 그 중에서도 더 덥게 키우는 게 있어요. 이 메론입니다. 메론. 이놈의 메론은요 푹푹 찌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한 30도 이상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막 문 열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세팅 온도를 몇 도를 했냐면 35도를 해놨어요. 이제 35도도 제가 일 때문에 이제 35도를 해놨고, 보통은 이제 40도까지도 올려놓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기가 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메론밭에 와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이거는 곁순 재배하는 겁니다. 양가지 재배인데 이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벌어졌죠. 처음에 나 있는 원순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게 원래 원순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지금 끊어져 있는 자리가 원순을 제거를 해주고, 곁순 나온 곁가지를 받아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뻗은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얘네는 일단 품종 자체가 한 나무에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다는 메론이에요. 이제 백자 메론이라고, 양구 메론, 백자 메론, 이제 두 가지는, 백자는 뭐냐면 겉껍데기가 이제 하얀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구 메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는 겉 껍질이 노란색, 표피가 얇고 좀 과가 좀 작아도 잘 판매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메론은 과가 작으면 안 먹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과가 작아도 먹기 때문에 좀 다마를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격가지를 재배를 하는 거예요. 메론 이제 원순 재배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메론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심었을 때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흠뻑. 초창기에는 최대한 뿌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이 메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가냐면 뿌리가 3m, 4m까지도 뻗습니다. 옆으로. 근데 물이 없으면 그렇게 뻗질 못해요. 절대 뻗질 못합니다. 여기 지금 고랑에 보시면요, 고랑까지 지금 이렇게 물기가 툭 쳐가죠. 이게 이제 심고서요 거의 골물을 댄 겁니다. 물론 이제 점적이 깔려 있어서 골물을 댈 필요까지는 없는데 거의 하루 종일 줬어요, 물을. 물이 흠뻑 들어가게끔 하고서 이렇게 이제 지금 며칠 동안 가다 놨어요. 안 들어왔지 제가. 하나 팁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고랑에 물을 흠뻑 적셔 놓은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왜 들어가면 안 되냐?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밟으면 다 젖어요. 아주 잘 다져집니다.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다져지죠. 그러면 그 자리는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고 계속 그 물이 채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대고 나서 마를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 그거 팁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가지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가지 재배를 하시는 거고, 이제 일반 메론 같은 경우는 원순으로 재배해요. 한 가지만 올립니다. 그거는 당도 때문에, 우선 당도와 과일 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동도 또 보여줄 거예요. 다른 자리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품종에 따라서 두 가지를 벌린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를 벌리니까 이 포기와 포기 간격 사이가 지금 이게 60cm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뼘, 두 뼘, 이렇게 세 뼘입니다. 세 뼘. 얘는 60cm 안 되겠는데? 아이씨.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심습니다. 얘네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심어 놓고 양 줄기를 위로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거 이제 그 다마를 두 개를 다는 거예요. 메론 두 개를 달아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여리여리하죠. 이 메론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는 비료를 많이 안 줍니다. 되도록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메론 같은 경우는 비료기가 세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수박도 그래요. 수박도 너무 얘네들이 비분을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는요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심은 지 약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2주 된 거고, 또 일주일 된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원순 재배를 할 거예요. 원순 재배 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올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올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틀린 점이 뭐냐? 바로 이 포기와 포기 간격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포기 간격이. 일반 네트 메론, 얼쓰게 뭐 네트 메론이라도 그런 거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요 좀 더 간격을 더 넓혀야 돼요. 한 40cm 이상은 넓혀야 되고요.
요거는 적육계 레드메론이라고 그 과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속살이 약간 주황빛, 그 꼭 단호박 색깔이요. 그 안에 색깔이. 얘네는 입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요. 좀 포기 간격을 줄여놔도 괜찮습니다. 아주 당도도 높고 과육도 단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서 심는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심어요. 다음번에 제가 저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수정이 돼서 담아서리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새로 심은 거를 보여드려야지. 일단 어떻게 심었느냐, 메론이 어떻게 생겼느냐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메론 어떻게 키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으시고, 대체로 이제 만약에 거름 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름은 대체로 100m 한 고랑에요. 일반 뭐 푸대태비로 한 10포 정도 들어갑니다. 한 줄에. 그러면 한 줄에 몇 포기가 들어가느냐? 한 220포기 정도 들어가요. 한 고랑에, 100m 한 고랑에 220포기에서 만에 들어가면은 한 250개 정도, 250포기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 내가 심은 제식 거리와 그리고 그 거리상에 몇 포기를 심었는지를 계산을 하셔서 거름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료로 따지면은 보통 한 EC 0.7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데요. 초반기입니다. 초반기. 수정하고 나면 또 틀려요. 더 들어가야 돼. EC 0.7 정도로 유지되는데, EC 0.7이라는 건 어느 정도 농도냐라고 하면은 물 10리터당 일반적인 그 복합 비료, 물에 타는 비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타는 비료. 좀 비싼 겁니다. 걔네들. 양액용 비료, 뭐 관주용 비료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걔들을 100리터당, 물 100리터당 1kg를 타면은 EC가 1이 잡힙니다. EC 1. 0.7이면은 100리터당 700g이겠죠. 700g입니다. 그러면 10리터당 70g. 물 10리터당 70g 정도 해서 물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조금 이제 수월하게 키우실 거예요. 그 이제 줄도 잡아야 되는데, 줄 잡는 거하고 또 적과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자 먼저 얘기했던 거는 물 관리. 처음에 심었을 때는 고랑이 막 물이 철렁하게 되라 물을 잘 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제가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얘네를 두 줄을 재배를 할 거냐 아니면은 한 줄만 재배를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두 폭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훤하게 뚫려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심은 이유가 이제 각골에만 저렇게 심어놨어요. 각골에만 심어놓은 이유가, 각골에 바싹 붙여가지고 이런 하우스에 6줄 재배까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 문제, 통풍이 잘 안 되면은 그 비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요. 특히나 저처럼 친환경 농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통풍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은 비워놓은 거예요. 중간은 비워놓고 기둥 있는 자리만 지금 두 포기를 심어갖고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밀식 재배는 저는 잘 안 해줘요. 밀식 재배를 해주면은 농약을 치면은 좀 많이 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약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냄새도 싫어하고 그래요. 저는 좀 싫어해 그런 거. 제가 참 무릎아. 제가 좀 편하게 앉을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심을 때 이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메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게 똑같이 적용이 되냐면요, 메론, 토마토, 딸기 요 세 가지, 수박까지, 얘네들은 이제 주의할 점이, 얘네들은 벌 수정이 됩니다. 그럼 벌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이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좀 농약이 독한 게 있습니다. 특히 벌에게 해가 가는 농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농약병에 벌 그림이 있고요, 벌에 이제 피해가 큽니다라고 항상 주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을 그냥 옆면 시비, 그냥 그 분무기로 옆에만 뿌렸을 때는 괜찮은데요, 잎제체 그 모판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조로로 해가지고 아주 진하게 해서 관주를 해줄 경우에는 이 벌들이 수정을 안 합니다. 꽃에 붙지를 않아요. 그 냄새가 독해서 꽃에 오질 않아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되겠죠. 수정이 안 되면은 못 따먹습니다. 조로 관주를 하거나 잎제를 그냥 직접적으로 뿌려버리면은 잔류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도 아주 독한 약이에요. 토양살충제가 엄청나게 독합니다. 제가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제일 조심스러운 게 그 토양살충제인데요. 제가 농사를 지려고 이제 친환경 농사, 무농약으로 농약을 안 치는 이제 농사를 무농약 농사라고 하는데, 그 무농약 농사를 지려고 하는 땅 말고 다른 땅을 새로 구하려고 하도 그 땅 주인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토양살충제 뭘 뿌렸고 언제 뿌렸냐를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 잔류가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일단 곤충들이 되게 그걸 알아요. 뭐 한 달 동안 진딧물이 안 붙고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하지, 약이 독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이 먹는다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비판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면서 이게 토양 검사를 하고 작물에 잔류 농약 검사를 했을 때 거진 다 나옵니다. 걔네들은 한 1년 전까지도 나와요. 1년 전에 뿌린 것까지. 이제 수정을 해서 벌이 수정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기피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메론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적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적심하고 있는 거를 다음에 또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적심하는 건지. 손질하는 방법과 적심하는 거, 그리고 줄 묶어 놓은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근데 저 메론은 되도록이면 노지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심는 게 사실은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냥 사드세요. 사드세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돈도 벌고 그러지. 비가림 하우스에서 되도록이면 재배를 해서 키우시는 게 좋고, 온도도 좀 고온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애들도 더 잘 큽니다. 사실 병도 잘 안 생기고. 얘네들은 아주 고온성 작물이에요. 뭐 열대성 작물 아니, 고온성 작물이에요. 고온성 작물. 열이 없으면은 메론 재배가 잘 안 됩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